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의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살펴볼 텐데 이제는 극심한 공포 구간에 다시 내려앉은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탐지수 17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두려운 구간에서 잘 버텨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제 밤부터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우리 시장에 나오면서 투심은 거기에서 또 한 번 위축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이 앞자리를 5로 바꾸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저점을 다시 한번 갱신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여기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락으로 더 열어둬야지만 우리가 대비가 가능하겠죠. 지금이 바닥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섭부르게 움직이셨다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 어떻게 보수적인 접근 전략들 가져가면 좋을지 말씀드려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온체인 데이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보유량 가져왔는데요. 지난번에 거래소 보유량이 훅 치고 올라갔다가 밑으로 빠지는 모습은 나왔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크게 변동이 없는 모습이기는 한데 현재 지금 시장 안에서의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출렁이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서 보유량이 조금씩 더 고개를 드는 모습까지 나타난다면 우리 시장에는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거래소 보유량 자체가 이전보다 많이 내려왔다라는 거지 지난 한 달 전과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올라와 있는 수치죠. 그만큼 우리 시장으로 물량이 들어와 있다라는 게 되니까 매도 물량이 준비되고 있다. 앞으로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조금은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이 꼭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국 내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또 어느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다음 데이터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저희가 심심치 않게 살펴보는 데이터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이 코인베이스 프라임의 코인 가격에서 여타의 다른 글로벌 거래소의 코인 가격을 뺀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음수 영역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미국 내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그만큼 약화돼 있다. 매도가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요. 조금은 그래도 음수권 안에서 위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 당시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다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지표가 아쉽게도 다시 밑으로 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포지션을 조금 줄이면서 매수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매도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시장이 완연하게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려면 일단 음수권에서 양수권으로 확실하게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가 지금 YTD 기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인데 올 한 해가 참 힘들었다는 게 이 지표 안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죠. 지금까지의 흐름 안에서 음수권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게 정말 눈에 띄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는 연말로 갈수록 올라가기를 조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다시 한번 밑으로 향하고 있다. 위로 다시 완만하게 올라가기를 바라보자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코인들이 대다수가 내림세를 보였었는데 1시간 전 대비해서는 일단은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시간 전 대비 0.01% 굉장히 소폭 상승하면서 67,700달러대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 사이에는 앞자리 5로도 바뀌었었는데 일단 거기에서는 조금 힘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1,619달러 가리키고 있습니다. 1시간 전 대비해서는 0.06% 상승하고 있는데요. 워낙 깊게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상승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하방으로 조금 더 열려있다라는 시각 우세하니까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XRP도 뭐 별반 다르지 않죠. 0.11% 상승하면서 아침과 비슷하게 1.0
60.07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솔라나도 70달러를 깨고 밑으로 내려가서 현재는 67달러 가리키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64달러까지도 밀리는 모습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은 70달러를 회복하는지 그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 일단은 1시간 전 대비해서는 나름 선방을 하고 있지만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많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방으로는 어디까지 더 열어둬야 될 것인지, 어떤 이슈들을 꼼꼼하게 봐야 되는지 전문가님 통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짧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은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문 열려있을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하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우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어제 우리 비트코인이 또 60K가 무너지게 되면서 지금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제 시나리오와 그리고 오늘은 히든코인까지 또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차라리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세워보면 도움이 된다라고 깨달으셨던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 그럴 때 우리 전문가님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최근까지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문가님께서는 모두가 예상하는 자리는 내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앞자리 4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오셨으니까요. 아직도 이런 시각이 유효한 건지 그렇다면 그 안에서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신지 얘기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격적인 전략 세워보기 전에 지금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될 법한 얘기였는데 조금 반짝하고 지나간 것 같기는 해요. 미국과 이란이 이제는 조금 그래도 숨을 돌리는 듯한 단계에는 들어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좀 원활하게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네. 추후에 이제 또 추가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게 결국 이제 우리가 이러한 호재들은 일시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지만 기대감이 소멸되게 되면 또다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반짝했죠. 조금 반등을 하는가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좀 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뭐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을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네. 드리고 있고 지금 일단은 뭐 이 미국과 이란이 지금 60일 동안 핵 문제랑 그리고 제재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앞으로 또 추가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뭐 우리가 결국에는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비트코인은 또 상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서 보시는 정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미국과 이란이 협상이 체결이 되면서 앞으로 향후 60일 동안 이 추후에 후속적인 합의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우리 시장도 드디어 전쟁이 끝나나 보다 라면서 반짝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었죠. 그런데 아니기를 바랬었는데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기대감이 소멸된 건지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힘이 더 크게 빠지는 모습들이 우리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일단 국제유가가 하락한다는 점에서는 우리도 기대 볼 수 있는 요소는 있겠습니다. 뉴욕 증시도 바라본다면 이 유가의 하락이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을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가가 추후에라도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알트단의 얘기로 넘어가서 XRP 얘기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사실 XRP를 놓고 보면 이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기관의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XRP로는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가격은 뭔가 반비례하는 듯한 모습일까요? 일단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XRP 희소성 지수를 좀 보시면요. 좀 이 희소성 지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 5월에는 0.80 부근까지 올라갔는데 최근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면서 XRP 공급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희소성 지수가 낮아졌다는 건 거래소 안에서 거래 가능한 XRP 물량이 늘었거나 아니면 출금 속도가 둔화됐을 가능성을 의미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가격도 같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과거 2.50달러 이상에서 현재 약 1.13달러 부근까지 밀려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보다 뭔가 공급이 더 커지고 있다는 신호고요. 어허. 우리 향후 가격이 추가적으로 만약에 내려갈 경우에는 XRP 유동성이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럼 강한 회복 수요가 없다면 단기 반등이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오름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단기 반등은 더 힘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보유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착잡하실 것 같습니다.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물론 XRP에게 도움이 되는 구석입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유통 물량이 뭔가 많아지고 있다면 들어오는 기관들의 자금도 어느 정도는 희석될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유통 물량이 이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XRP의 말 그대로 희소 가치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조금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XRP 계속해서 조금 멀리 내다보는 시각으로 가져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일단 밀리는 속도가 다른 코인들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 기관의 자금이 하방에서 받쳐주고 있을 가능성은 있으니까 여기에서의 대응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 추가적으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도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사실 우리 시장에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건 클래리티 법안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클래리티 법안마저도 지금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제는 뭐 연내에 통과될 가능성을 너무 낮게 점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제 이 클래리티 법안이 좀 가장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 일단은 우리가 뭔가 단정 짓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쵸. 일단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가 상원에서 주요 쟁점으로 인해서 교착 상태에 지금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회의 통과한 우리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60표 확보에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내 법안 통과 확률이 48%로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클래리티 법안만 믿고 있기보다는 결국엔 이제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 이제 일시적으로 반등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대감이 소멸되게 되면 또 시장에는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표들, 우리가 나오는 주요 지표들 그리고 거시경제를 조금 더 중요시 보시는 게 좀 더 올바른 투자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만 사실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도 참 많으십니다. 사실 저희 방송에 다시 보기 그 컨텐츠를 보더라도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클래리티 법안에 관심이 참 많구나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대감을 너무 가져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점이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상원에서 조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60
목표를 채워야지만 이 이상으로 나와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 민주당 안에서의 의원들이 그렇다면 많이 도와주는 셈이 돼야 되겠죠. 물론 이렇게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논의가 조금 활발하게 그것도 대치 중인 상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시장이 상승할 때 이 호재가 같이 맞물리면서 더 큰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나기를 바라봐야지라고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 전까지는 보수적인 접근 전략이 중요하다 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방송 통해서 그런 자세한 전략들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조금은 우리 시장을 짓누르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요일이니까 이번 주는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단계다 치고 다음 주까지는 어떤 것들을 좀 유의해 봐야 될까 얘기 나눠봐야겠죠. 일단 다음 주가 되기까지 조금 산을 많이 넘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번 주에도 PC의 가격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그 다음 주에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주요 지표 발표들은 딱히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미국 고용 지표, 고용 지표가 좀 발표가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예상보다 강하게 된다면 금리나 기대가 좀 약해지기 때문에 그쵸. 코인에는 조금 단기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과 이란 협상에 따라서 이 국제 유가의 흐름입니다. 결국엔 유가가 좀 안정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에는 조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주요 가격대 돌파 및 방어 여부겠죠. 이미 이제 60K가 무너진 상황에서 현재 61K가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재차 돌파를 해서 뭐 63K까지 도달을 하게 된다면 조금 우리가 안심을 할 수가 있지만 다시 59K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내려가게 된다면 조금 위험도가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핵심 체크 포인트를 짚어봤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들여다보는 것도 참 중요한 시기이기는 합니다. 그만큼 가격적인 라인에서 분기점에 와 있는 상황인 거죠.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실시간 차트 통해서 가격적인 라인까지 짚어볼 예정이니까 이런 가격적인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후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이제 시장 안의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장 안에서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법한 이런 개념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 덱스를 만나봤었잖아요. 그럼 오늘은 어떤 거 살펴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제 솔라나 생태계의 이제 우리가 개념과 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요즘 이 생태계 코인들이 약간 꿈틀꿈틀하는 모습은 보였잖아요. 맞습니다. 최근 또 급등한 코인들이 솔라나 생태계이기 때문에 제가 또 가지고 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라나 생태계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모든 프로젝트, 서비스, 개발자, 커뮤니티를 통틀어 부르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비유를 하면 아이폰은 이제 운영체제, 그리고 앱스토어 앱들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게임 이와 비슷하게 솔라나는 블록체인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솔라나 생태계는 솔라나 위에서 운영되는 수많은 서비스와 코인들이라고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라나 생태계의 대표 분야를 보면 디파이, 그리고 밈코인, 그리고 NFT, 그리고 게임 및 웹3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빠른 처리 속도와 그리고 수수료가 조금 낮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활동이 이 하나의 체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나타났을 때 이더리움의 대항마다 뭐 킬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그렇다면 이 생태계의 대표적인 코인들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 요즘에 이 주피터도 상당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솔라나 생태계 대표 코인들을 보시면 첫 번째로 솔라나가 있겠죠. 얘는 생태계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주피터가 있습니다. 얘는 덱스를 한 번에 연결해서 가장 좋은 가격으로 거래를 실행해 줍니다. 세 번째로는 레이디움이 있습니다. 얘는 밈코인의 열풍에 이제 수혜를 많이 받는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코인들을 보면 그러면은 주피터도 올라갔다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생태계 전체의 전망을 한번 들여다보자면 전문가님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실까요? 일단은 우리가 뭐 솔라나라고 하면은 아마 다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현재 우리가 솔라나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 시장에서 강한 축 중 하나긴 하지만 네. 밈코인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기대와 거품이 함께 공존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 상승이 이어지게 되면
솔라나는 대표 알트코인 수혜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ETF 기관자금 유입 기대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 긍정적인 전망이 좀 있을 수는 있고요. 근데 리스크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생태계 거래량 상당 부분이 밈코인에 지금 현재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먹튀라고 하죠. 신규 코인 발행이 쉬워가지고 먹튀 프로젝트가 좀 많이 발생을 해요. 예, 그리고 이더리움, 수이, 앱토스 등 이 경쟁 이제 우리가 좀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경쟁해서 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게 조금 리스크적인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솔라나 생태계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같이 한번 만나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참 당연한 얘기기도 합니다. 마냥 장밋빛 전망만 가지고 있는 분야는 없겠죠. 그 안에 당연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아느냐 마느냐 그 차이에서 여러분의 수익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수들을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에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나마 안정적인 코인들 안에서 여러분이 접근 전략들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돼서 나는 자세한 얘기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더 디테일한 전략들까지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라나 생태계와 관련된 얘기 나눠봤고요. 그럼 다음으로는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코인들이 급등하고 급락했는지 급등락 코인 탑3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시장이 어려워도 역시나 튀어오르는 코인은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튀어오른 코인 어떤 것부터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이제 급등 코인은 솔스티스라는 코인인데요. 얘는 7일 동안에 82% 와, 정도 상승을 했고요. 요즘 같은 때 82%요. 네, 어마어마한 수치죠. 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솔라나 기반 디파이입니다. 솔라나 생태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우리가 왜 급등했나를 보시면 일단 업비트 그리고 빗썸에서 동시 상장 프리미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거래량이 조금 붙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들어가도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위에 저항 구간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뭔가 진입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다시 한번 눌림목에서 잡아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의 좀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현재 상승의 상당 부분이 국내 거래소 상장 프리미엄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우리가 투자 수급이 약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급락 위험성이 조금 있겠죠.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하고요. 유통량이 아직 전체 공급량의 24%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물량 해제 부담도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뭔가 투자의 관점으로 지금 진입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역시나 급등 코인으로 만나봤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열차가 떠나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기회는 올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눌림목이 확실하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다지는 모습까지 나타난다면 그때 한번 전략들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래도 요즘에는 이렇게 잠깐 반짝하는 코인들이 더 가더라. 나는 얘한테 관심이 간다라고 하시면 전문가님이 자세한 전략들 향후에 정보방 안에서 세워주실 예정이니까 전문가님 통해서 그 타이밍까지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급등 코인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인을 두고서도 정말 말이 많더라고요. 지금 괜찮다 아니면은 얘는 진짜 위험한 코인이다. 전문가님 어디에 조금 손을 들어주실까요? 일단은 메테오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일 동안에 77% 정도 그러니까요. 상승을 가파르게 했고요. 올라갔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솔라나 생태계입니다. 솔라나 생태계고 이제 우리가 왜 급등했는지를 보면은 낮은 유통 물량으로 수급 효과가 좀 극대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차트를 봐도 지금 여기 위에 주요 저항 구간에서 막혀서 다시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차익 실현이 발생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뭐 돈을 벌었으니 수익을 봤으니 이제 매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네. 그럼 그게 우리가 급락세로 조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우리가 1차 진입을 하게 된다면 저였으면 181원 정도에서 한번 진입을 분할 매수로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상승분을 거의 다 토해내는 지점까지 갔을 때 노려보자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당연히 손절 기준이 140원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1차 진입을 분할 매수로 조금 진행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140원 정도에서 다시 2차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손절 기준 같은 경우에 당연히 한 135원
130원이 무너지게 된다면 손절 기준으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투자 관점에서 이 메테오라를 본다면 어떤 리스크나 뭐 장점이 있을까요? 이거는 뭐 좀 당연한 말인데 이제 우리가 솔라나 생태계가 둔화하게 되게 되면 사용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거래가 늘어날수록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밈코인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거래 수수료 수익이 조금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시장이 좀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네. 뭔가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코인들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단타로 접근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방망이 짧게 잡으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메테오라도 비슷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시니까 전문가님이 짚어주신 그 라인 근처에 왔을 때 그것도 항상 분할 매수 접근 전략으로 꼭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AI의 열풍이 우리 시장을 휩쓸면서 우리 시장 안에서도 AI와 관련된 코인들이 거의 독주 체제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과열된 게 식으면서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의 시선이 쏠린 게 솔라나 생태계,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수의 생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의 코인의 오프닝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솔라나가 지금 가격은 주춤하고 있지만 이 네트워크 측면에서 실사용 채택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사용이 뒷받침이 되네, 유망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시장이 뒷받침이 돼야 오래 갈 수 있는 법이고, 이렇게 시장 전체가 내려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이 솔라나 생태계와 관련된 관심도 빠르게 꺼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메테오라도 어느 정도의 주의가 꼭 필요한 코인이니까요.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마찬가지로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의 급등 코인 만나봤으니까 마지막으로는 조금 주의를 해보거나 아니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건가 전략을 찾아보는 급락 코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내려가는 애들은 너무 무섭게 내려가서 사실 급락 코인은 찾아보기가 너무 쉬울 것 같긴 한데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얘는 이제 알파코크라는 코인인데요. 목도 메이시나 봐요. 네, 목이 메이네요. 얘를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목이 메이네요. 네. 일단 9일 동안에 4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얘는 NFT 기반입니다. 어. 일단 우리가 왜 급락했는지를 보면 일단 시장이 지금 약세고 NFT 기반이,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양봉 거래량이 한번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꼬리를 달고 바로 내려오는 모습이죠. 그렇네요.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진입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충분히 있고요. 우리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충분히 재차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내려갔음에도 지금을 매수 기회로 삼는 거는 조금 섣부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근데 예, 맞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급등을 좀 하더라도 매수는 안 하는 게 좀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급등이 나와도. 네, 맞습니다. 얘 같은 경우 아직 상장 폐지는 아닌데 정밀 재검토 단계를 좀 거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코인이다 정도로 인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알파쿼크 급락 코인으로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저점이다 생각해서 줍줍하시려는 분들이 있으시죠. 하지만 알파쿼크는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두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나 이런 섹터의 흐름만 봐도 NFT를 달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장에서 NFT가 정말 힘이 조금 부족하다는 건 다들 알고 있으시죠. 무언가의 동력을 얻어서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에 붙일 수 있는 코인이라는 거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그래도 나는 이 코인이 너무 궁금하다 싶으시면 관심 코인 정도로만 넣어두시고 향후의 추이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락 코인 탑3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실시간 차트 통해서 가격적인 라인들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앞자리 5를 잠깐이지만 보기는 봤어요. 그럼 전문가님은 앞자리를 4까지 본다고 하셨었는데 여전히 밑으로 많이 열어두실까요? 일단은 제가 항상 이제 차트를 볼 때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쉽게 못 올릴 거다라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제가 뭐 잘 맞췄다는 건 아니고 안 맞추길 바랬었는데 예, 말이죠. 저도 안 맞추길 바랬었는데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급락이 나왔죠.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저점이 2번 정도 형성되면 일시적으로 다시 반등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재차 이 59K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좀 많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패닉셀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59K가 무너지게 되면 이 저점이 어딘지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우리가 뭐 57K, 56K 주요 지지구마다 이제 작용을 하겠지만 실제로 저는 최대 하락 범위를 42K 하하. 혹은 38K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갑자기 앞자리 3까지 열어두시네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조정이 나오게 되면 네. 안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쵸. 안 살 사람이 누가? 저도 우리가 뭐 다 같이 매수를 하자 해서 다 투자 관점으로 매수를 진행을 할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우리가 반감기 때 당장 100K, 120K까지 기대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향후 20년, 30년 뒤에 진짜 뭐 오픈을 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뭔가 단타로 수익을 보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마저도 지금 현재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제 관점은 반감기가 오더라도 다시 80K, 90K로 회복하면 다행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은 계속해서 하락이 맞고요. 지금 우리 61K가 지금 주요 저항 구간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미 이 구간이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재차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제 끝이 안 보이는 좀 계속해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정말 단기적으로 한 주말까지만 놓고 본다면 전문가님 뭐 지금 자리에서 조금 옆으로 누울 거라고 보실까요? 일단은 우리가 보통 이 59K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장은 저는 여기까지 떨어지기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보통 옆차기 한다 하죠. 네.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제 방향을 수렴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요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 정말 단기적으로 주말까지는 그래도 수렴하는 패턴이 나올 것이다. 전문가님께서 바라보십니다. 수렴 다음에는 반드시 발산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느냐 아래로 내려가느냐 그게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 추후에는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9K를 일단 한번 찍었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내려간다면 그 밑으로는 얼마나 더 열릴지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전략까지 여러분이 꼭 세워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말까지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시면서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정보 방안에서 주말 동안 꼭 전문가님 통해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차트 보면서 비트코인 통해 방향성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이레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시장 안에서의 조금 디테일한 전략들 만나봤다면 이제는 이 차트를 볼 때 어떤 신호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지 여기에 초점 맞춰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차트만 엄청 들여다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캔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랬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이런 관련된 내용도 가져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뭐 캔들에 대해서 오늘은 패턴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해드릴 건데요. 자, 한번 바로 보시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적산병 패턴 조건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적산병이라는 거는 바닥권에서 출현하는 3연속 양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 적산병을 되게 많이 쓰시는데요. 상승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상승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그 업비트나 이런 데 들어가면 색깔이 좀 다르긴 하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양봉이 3개 정도 나오게 되면 이게 우리가 상승 신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권, 오랜 하락 후에 바닥이 형성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양봉이 3개가 나오면 이제 적산병 패턴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첫 번째 위치가 중요합니다. 오랜 하락 후에 바닥권이어야 되고요. 일단 바닥권에서 출현을 하게 되면 신뢰도가 조금 높아집니다. 첫 번째로.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긴 몸통, 꼬리가 짧게 달려야 돼요. 우리가 요거를 꼬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몸통은 길어야 하고 꼬리는 짧아야 된다. 요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시가와 종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전 몸통 내 시가, 그리고 신고가, 종가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전 캔들 몸통 안의 시가가 전 종가보다 높은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조금 뭐 얘기를 하면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냥 요 캔들을 어느 정도 조금 눈으로 그냥 외우시면 아마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대로 흑산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흑산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점권에서 출현하는 3연속 음봉인데, 얘는 당연히 반대로 우리가 하락 신호가 될 수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 위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항선 부근에서 출현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오랜 상승 후에 주가가 고점으로 인식되는 상투권 혹은 저항선 부근에서 발생을 해야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위치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 형태인데, 얘는 긴 몸통의 음봉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얘는 몸통이 크고 몸통이 길고, 그리고 꼬리가 없거나 짧을수록 거센 하락 압력을 표시하게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얘도 마찬가지로 시가와 종가를 봐야겠죠. 이전 몸통 내에서 시가, 그리고 이전 저점 아래의 종가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전날 몸통 안에서 시작, 그리고 장 마감 시작 전날 저가보다 훨씬 아래로 밀려 나와야 얘가 컨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캔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틀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짜 실전 매매를 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얘만 보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짜 신호에 속지 않는 법도 알아야겠죠. 자, 첫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이 이제 우리가 저는 항상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인가 혹은 하락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적산병이 나오고 혹은 흑산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폭발되지 않는다면, 이전 거래량보다 더 뛰어넘지 않고 거래량이 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라면 이것들이 거짓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 거래량을 수렴하고 있다가 발산을 하게 된 경우라면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거래량도 발산을 하게 됩니다. 거래량이 터지게 된다면 이건 진짜 하락 신호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캔들의 위치입니다. 추세. 우리가 추세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평선, 이 지지라인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닥권인지 상투권인지 또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보면 상투권에서 각자 적산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산꼭대기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럴 때 개미꼬시기 패턴, 그리고 급락의 위험성이 조금 존재해요. 잘못 들어가게 되면 고점에 조금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뭐 적산병 패턴이 있고 흑산병 패턴이 있지만 그것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보고 추세를 파악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가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제가 마인드셋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일단 우리가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는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지만 100% 적중하는 패턴은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실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뭐 수렴할 때 디센딩 그리고 어센딩 이런 패턴들이 있죠.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리꽂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패턴이 무조건적으로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세력들이 반대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한 가지의 보조지표, 그리고 우리가 뭐 너무 보조지표를 맹신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거시경제가 이슈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차트라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항상 열어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차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참고 지표로 활용하고 반드시 손절 기준을 함께 정해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는 아마 지금 이번 연도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차트대로 되지 않아요. 갑자기 전쟁 나고, 갑자기 합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차트와 뉴스를 함께 분석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패턴을 과거 차트에 직접 찾아보면서 복귀하는 습관이 앞으로 우리가 향후 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수익을 볼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제가 비트코인 주봉을 어제 작도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주봉 같은 경우에도 위에 꼬리를 많이 단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하락 채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얘가 옆으로만 이렇게 밀리게 되더라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얘 같은 경우에는 쉽게 올려주진 않을 것 같아요. 쉽게 올려주진 않을 것 같고 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제가 4시간 봉을 가지고 왔습니다. 4시간 봉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얘는 우리가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4시간 봉에서 컨펌이 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제가 여기 그어놓은 지지 구간이 62K 지지 구간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무너지게 됐죠. 무너지게 돼서 전 저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지금 현재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60K가 지금 현재 59K죠. 59K가 저점이었을 확률.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42K에서 38K 정도까지의 추가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신뢰하는 좀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건 추가 하락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투자라는 게 참 계속해서 뭐 내려갈 때는 추가 매수를 언제 진행을 해야 되지? 라고 헷갈리게 되고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상승을 하나 해서 포모가 와서 다시 매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저는 지금이 가장 애매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코인 저점이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럼 매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가 65.7K를 돌파하게 되면 저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이 돌파하게 돼서 지지 구간으로 저항을 하게 됐을 때 충분히 매수를 진행해도 안 늦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계속해서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58K부터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요. 우리가 너무 바닥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게 실제로 바닥에서 안 잡혀요. 아마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아싸리 우리가 올라왔을 때 매수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사자가 보일 때 저는 48K 정도에서부터 매수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을 많이 지금 열어두고 있는 편인 거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첫 번째 시나리오는 우리가 60K가 저점이었을 확률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42K 혹은 38K까지 하락할 확률 요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하락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통해서 비트코인의 방향성 다시 한번 점쳐봤습니다. 일단 지금 차트 안에서의 흐름을 봤을 때 캔들 안에서는 어떻게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봤죠. 그런데 이런 캔들의 패턴들도 사실 속기 쉽다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그 패턴대로 나오고 있는지 여기에 또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는지 추세적으로도 확실하게 조금은 확인이 되는지 이렇게 다방면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혼자서는 보기에 이 모든 것들을 조금 파악하기가 어렵더라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 얘기들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통해서 조금은 다시 한번 경고성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게 될 경우 65K까지 빠르게 또 돌파를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어느 정도 매수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하지만 지금 자리는 정말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간다. 그럴 때도 여러분이 유의하셔야 됩니다. 59K 뚫고 내려간다. 그럼 지금도 충분히 낮은 가격 아닐까? 나는 지금부터 들어가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들어가자마자부터 크게 조금 물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59K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진짜 앞자리가 4까지 내려가는 건지 아닌지 확인을 충분히 하고 나서 그때에 맞는 추가적인 전략들을 전문가님 통해 받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결론을 내보자면 지금은 아무것도 할 때가 아니다라는 게 되겠죠. 주말까지의 흐름을 잘 지켜보자고 전문가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옆으로 잘 누워주는지 그 다음에 방향성을 어디로 잡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방향성에 맞게 정보방 안에서 실시간 대응 전략들 전문가님 통해 꼭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렇게 시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도 방송에서 좀 다양한 희망적인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마음이 아픈데요. 그럼에도 이런 시장의 힘을 우리가 이겨낼 수는 없으니까 받아들이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더 필요한 거겠죠.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이 시장 안에서도 짧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세워주고 있으십니다. 히든코인을 항상 말씀해주고 있으시니까 오늘은 또 어떤 히든코인 들고 오셨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요즘에는 그래도 이 방망이만 잘 짧게 잡고 들어가면은 수익을 조금씩은 내고 나올 수 있는 용이한 구간인 것 같기는 해요. 오늘 히든코인은 어느 정도로 조금 바라보고 있으실까요? 오늘 히든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적 안전한,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안전한 코인으로 가지고 왔고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전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솔라나 생태계 위주의 코인입니다. 그래도 대세에 조금 들어가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차트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얘는 일단은 우리가 솔라나 생태계 코인이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게 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인데 현재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렴을 하다가 다시 재돌파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매수의 거래량이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주요 지지 구간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렇게 이전 고점을 뛰어넘게 된다면 다시 재차 눌림이 나와도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 기준은 당연히 210원이 될 수 있겠죠. 타깃가는 404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당연히 뭐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보통 이 이전 고점에서 막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높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조금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눌림목에서 진입을 할 계획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해서 이 주요 지지 구간에서 2차 추가 매수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손절 기준은 당연히 여기가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가 무너진다는 거는 그냥 여기가 단순히 무너졌다고 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 구간이 저항 구간으로 적용을 할 때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우리가 확실하게 무너지게 된다면 손절을 할 계획이고 충분히 차트적으로나 거래량으로나 좀 진입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히든코인 만나봤습니다. 오늘 앞서 만나봤었던 솔라나 생태계, 요즘에 그래도 이 안에서의 코인들이 조금 꿈틀거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의 히든코인도 이 안에서 들고 오셨습니다. 차트상의 흐름을 봤더니 확실히 조금 욕심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죠.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위로 급하게 올라온 모습은 확인이 되고요. 이때 잠깐 올라오는 거에 그쳤으면 또 가능성이 희박했을 수도 있는데 이전의 고점까지 돌파하고 살짝 눌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눌림목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 이전 고점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손절 라인도 명확하고 목표가도 명확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대응을 해보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런 손절 라인을 어떻게 잡는 거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단순히 여기를 뚫고 잠깐 내려갔다고 해서 추세가 무너진다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견고하게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했던 게 무너지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되돌림이 나와서 여기에서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추세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때를 손절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직전 고점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니까요. 전문가님이 주시는 실시간 대응 전략들로 자세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 그리고 내가 털고 나올 수 있는 타이밍까지
있는지 확실하게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히든코인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적인 설명들,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마찬가지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24시간 동안 굴러가고 있으니까 정보방을 이런 어려운 시장 안에서 10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